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또 이제 지난주에 이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이 현물 ETF 승인이 결정이 나면서 이제 그 거래까지 시작이 됐는데,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거래가 시작이 되고 나서 한 49K 근처까지 좀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은 그 하락폭이 대략적으로 한 15% 정도의 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 보시겠지만, 현재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 0.618 자리에 터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서 이 과거 사이클에는 이 0.618 자리에 터치를 했을 때 뭐 많게는 뭐 반토막도 더 났고, 뭐 적어도 마이너스 40% 정도 이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꽤 깊은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아마 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0.618에 관해서 제가 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그래서 제가 지금 요 0.618 관련해가지고 과거 데이터도 조사를 했고, 또 요것을 정리를 해서 또 이 글로 이렇게 또 회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기까지 진짜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요 양이 또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먼저 이 0.618이 좀 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, 그러니까 요 고점에서 요 저점까지를 요것을 1로 본다면 요 0.618, 그러니까는 61% 정도 되돌림의 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0.618에 왜 의미를 두느냐?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 사이클에서 요 0.618을 터치한 이후 요런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요 첫 번째 사이클도 0.618을 터치를 하고, 요때가 그러니까는 요 봉만 보면 요 하락폭이 뭐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은데, 그런데 이때가 무려 마이너스 40%의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, 그리고 요 두 번째 사이클도 요것도 무려 마이너스 54%의 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이제 0.618을 터치를 했으니까 또 상당한 이 조정을 좀 겪는 것이 아니냐, 그런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, 그런데 제가 미리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, 이 조정은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, 그럼 먼저 이때 첫 번째 사이클에서 요 0.618을 터치를 했던 이때 2016년 6월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그러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때 이제 2013년 아마 11월 달쯤으로 보이는데, 요때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2015년 1월에 바닥을 찍었어요. 그리고 나서 무려 보시는 것처럼 1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0.618을 터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이, 바닥으로부터 1년 5개월 만에 이 0.618을 터치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이 0.618을 이렇게 터치를 한 이후에 그 흐름이 어땠는지 또 체크를 해보면, 그러면 이걸 보시는 것처럼 0.618을 터치를 했는데, 근데 이때의 그 상승 이유와 요 하락 이유,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온 이유를 제가 이렇게 다 써놓고 또 그 자료를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, 근데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, 결정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때 0.618을 터치한 이후 마이너스 40%의 이 조정을 겪게 되는데, 그때의 이 결정적인 이유가 이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해킹을 또 당했던 겁니다. 그러면서 비트코인 12만 개가 털리게 되는데, 그러니까는 이때만 해도 2016년이니까 대중이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또 가질 때는 아니긴 했습니다. 그럼에도 이때 당시 이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는 주요 거래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충격은 상당했던 거예요. 그래서 0.618을 터치를 하고 마이너스 40%까지
조정을 겪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과 거래소들의 취약성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그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때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 이 0.618을 터치했을 그 상황을 또 체크를 해보면 이때는 2017년 12월에 이런 최고점을 찍게 되고 또 그 이후 1년 동안 이런 하락을 하면서 2018년 12월에 바닥을 찍게 되는데 그 이후로 무려 보시는 것처럼 6개월 만에 완전히 이런 급등이 나오면서 이 0.618 구간에 진입을 또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매우 단기간 안에, 그러니까 6개월 기간 안에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지난 이 첫 번째 사이클에는 1년 5개월 만에 바닥에서 0.618까지 갔는데 이때는 매우 빠르게 갔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0.618을 터치한 이후 어떤 움직임이 나왔느냐, 또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 0.618을 터치를 하고 나서 이때가 그 조정값의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려 마이너스 54%나 이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조정이 컸었냐면 이때만 해도 이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했던 시기예요. 그런데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대통령이 트럼프였는데 트럼프 역시 암호화폐를 비롯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좀 그 압박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때 또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가 이 페이스북의 CEO 요 저커버그가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를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당연히 이 미 정부에서는 그것을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었고 그래서 계속 좀 청문회를 끌려다니면서 이 저커버그가 탈탈 또 털리게 돼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브라를 또 포기를 하는데 또 그로 인해서 이런 하락을 겪었던 겁니다.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압박에 의해서 이때는 무려 54%라는 이 조정이 발생된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이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만에 이 바닥에서 0.618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산이 높았던 만큼 좀 마이너스 54%라는 이 골이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미국과 중국에서 상당한 이 압박과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요걸 좀 보시면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요 0.618을 찍고 다시 이 0.618 요 자리까지 오는데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엄청 또 그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요 코로나라는 블랙 스완의 영향도 있었고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재차 요 0.618 구간까지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. 그렇다면 현재 이 0.618을 찍은 지금 2024년 1월에 그 움직임을 또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 역대 초고점은 2021년 11월에 이렇게 이 고점을 찍게 되는데 그 이후로 또 1년 동안 하락을 하면서 이때 FTX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바닥을 찍게 됐었고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지금의 요 0.618을 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0.618을 터치한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선 그 두 사이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이클은 1년 5개월 만에 0.618을 터치를 했는데 두 번째 사이클은 6개월 만에 0.618에 올라오게 됐어요. 그런데 현재는 1년 2개월 만에 이 0.618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앞선 사이클에서 이 두 번째 사이클보다는 첫 번째 사이클이 지금의 상황과 좀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역시 2022년 11월에 바닥을 찍고 이 1년 2개월이라는 좀 충분한 그 시간을 가지고 이 0.618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이클의 조정폭이 40%였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이 첫 번째 사이클과
비슷하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마이너스 40%의 조정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냐,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0%가 말이 마이너스 40%지 거의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하락이 온다라면 상당한 또 타격이 될 거라 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마이너스 40%를 찍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비트파이넥스의 이 거래소 해킹이 또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,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 보안에 대한 그 취약성이 좀 심각했던 시기였던 것이고, 지금은 그래도 좀 그때와는 다르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이 암호화폐 시장과는 체질적으로 좀 개선됐다라고 보여지고, 또 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그때만 해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불신과 엄청난 공격이 난무했던 시기인데, 지금은 이 비트코인의 위상이 달라져 있어요. 그래서 심지어 지금 블랙록의 CEO 요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, 또 며칠 전에는 비트코인이 합법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는 이 현물 비트코인 ETF까지 출시가 됐어요. 그래서 과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컸던 그때와는 지금은 완전히 그 환경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과도한 그 조정폭만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제가 조정이 안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, 이 조정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 속에서도 당연히 좀 이 필연적인 과정인데, 그런데 과거처럼 반토막이 나는 그런 조정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.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앞으로의 조정이 이 조정의 깊이뿐만 아니라 조정의 기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, 그럼 먼저 요것을 보여드리면,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 0.618을 터치한 이후 조정을 겪고 채차 이 0.618을 터치한 다음에 그 뒤로 요런 상승장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마찬가지로 이때도 처음 0.618을 도달한 이후 요런 조정을 겪다가 채차 두 번째 이 0.618 자리를 터치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불장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처음 이 0.618 자리를 찍고 다음 0.618 자리까지 찍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, 이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 두 번째 사이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재차 이 0.618 자리를 찍는 데는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는 워낙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단기간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때보다는 이때와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자료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 자료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 보여드렸던 요 2년에서 3년의 요 코인의 움직임을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라고 봤었는데, 그러면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이 이 당시, 그러니까는 요 첫 번째 사이클에서 2016년 6월에 0.618 터치 시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것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때가 이제 바닥을 찍고 0.618 자리로 왔던 시기인데, 이때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한창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두 번째 사이클은 이때가 이 바닥으로 해서 0.618 자리를 터치를 했었는데, 그런데 이때는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이 아직 매집도 못했던 시기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사이클은 지금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제 2024년 1월에 이 0.618을 터치를 했는데,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은 이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이 0.618을 터치한 이후에 채차
이 0.618을 터치한 후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 불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 두 번째 이 0.618을 터치했을 때 그때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때가 처음 0.618을 찍었을 때이고 이때가 두 번째로 0.618을 찍었을 그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은 이때 이렇게 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계속 이런 상승장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도 이때 처음으로 0.618을 찍었었는데 이때만 해도 매집을 하지 않다가 그 뒤로 이런 조정이 겪으면서 급격하게 매집을 시작을 하더니 이 두 번째 0.618을 터치를 했을 때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은 이런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이렇게 이 상승장이 시작이 됐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은 매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설령 이 0.618을 도달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 기간이 뭐 과거처럼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조정폭 또한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에서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그때의 그 상황이 첫 번째 이 0.618을 터치했던 그 매직 구간이 아니라 두 번째 요때 이 매도를 시작했던 그 순간이고 또 요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요 구간은 뭐 아예 매집을 하지도 못했고 두 번째 이렇게 0.618 구간에 터치를 했을 때 이미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비록 0.618 자리를 지금 처음 터치를 했지만 이미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요런 매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지금 이 0.618 자리를 터치했다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그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자료를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지금은 어떠하고 이 자료를 찾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또 이것을 생각을 정리를 해서 또 글로 또 정리를 하는 데까지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.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를 작성한 시간이 오전 4시 18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글을 썼을 그때가 보시면 11시 47분인데 근데 이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 끝마친 것이 4시 18분에 끝마쳤던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저 나름대로 좀 공을 들여서 분석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정은 상승장에서도 필연적인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지금 모두가 이 0.618 자리에 도달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좀 깊은 조정을 또 바라보고 있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모두가 이런 조정을 바라볼 때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앞서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오늘 결정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뭐냐면 요것을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하는데 제가 계속 이 알트 시총만 이 하락 채널에서 상승 채널로 변경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보시는 것처럼 요런 상승 채널로의 전환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에서 2016년 3월에 마찬가지로 요 알트 시총이 이 하락 채널에서 상승 채널로 변경이 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땠는지 보시는 것처럼 요런 거대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요때 2020년 7월에 하락 채널에서 상승 채널로 전환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 이후 요런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뭐 여기에도 이렇게 좀 여기 지금 이제 주봉이니까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도
엄청난 이런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굴곡은 반드시 또 찾아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큰 그림을 봐야 할 때예요. 그리고 이렇게 이 상승 채널로 전환이 된 만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잔파도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내 뱃머리를 단단히 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